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수많은 거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동네 식당이 식자재를 주문하고 또 우리가 월세를 내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일들이요. 이게 사실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시대를 지나서 공급자,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최근에 열린 블록 투자자의 날 파셔널 토론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말 완전히 다른 두 산업, 거대한 식자재 유통업체 시스코와 주거보상 플랫폼 빌트가 어떻게 똑같은 기술 파트너랑 손을 잡고 각자의 판을 바꾸고 있는지 들여다볼 텐데요. 이게 단순히 뭘 했다더라가 아니라 이들의 전략이 왜 그렇게 영리한지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이 두 회사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거래의 본질 자체를 바꾸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한쪽은 기업 고객, 그러니까 B2B를 공략하고 다른 한쪽은 최종 소비자, B2C를 공략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나 전략의 근본은 아주 닮아 있어요. 공급업체, 판매자, 소비자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 그 비밀을 풀어보는 게 오늘의 미션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는 거의 모든 식당의 배후에 있는 거인, 시스코부터 시작해 보죠. 세계 최대의 식자재 유통 서비스 기업인데 이 회사가 블럭의 결제 시스템, 스퀘어와 손잡고 아주 흥미로운 일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시스코의 고민은 아주 근본적인 데서 출발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인 75만 개의 독립 레스토랑들이 더 성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단순히 식자재를 더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비즈니스 자체가 성장하도록 돕고 싶었던 겁니다. 레스토랑 사장님들이 요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케팅, 직원 관리, 자금 문제까지 온갖 골치 아픈 일들을 혼자 다 해결해야 하니까요. 바로 그 고객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퀘어를 선택했다는 거군요. 그 이유를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스퀘어는 단순한 결제 단말기가 아니라 통합 생태계라는 점이었죠. 이게 구체적으로 레스토랑 사장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기능이 많다와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요. 그럼요. 통합 생태계라는 건 사장님이 여러 개의 다른 앱이나 프로그램을 쓸 필요 없이 스퀘어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메뉴가 잘 나갔는지, 어떤 손님이 자주 오는지 데이터가 자동으로 쌓이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골 손님에게 보낼 할인 쿠폰을 바로 만들어서 문자로 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그동안의 매출 기록을 바탕으로 빠르게 사업 자금을 빌릴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무르르듯 연결되는 경험.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 저 가게에서 쓰는 그런 파편화된 도구들을 하나로 싹 모아준 거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시간 절약이었어요. 자영업자에게 시간이 금이라는 건 뭐 누구나 알지만 스퀘어의 쉽고 빠르다는 평판이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스에서도 강조하듯이 독립 레스토랑 사장님들한테는 시간이 어쩌면 돈보다 더 귀한 자원일 수 있거든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막 몇 날 며칠을 교육받고 씨름할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스퀘어는 워낙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해서 기계를 받고 몇 시간 만에 바로 설치해서 쓸 수 있다는 평판이 자자했죠. 그렇죠. 기술이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는 최악의 상황, 이걸 피하게 해주는 것, 그게 시스코에게는 아주 큰 매력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규모. 시스코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캐나다까지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인데 스퀘어가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스코의 영업사원이 텍사스의 작은 식당에 제안하는 솔루션이랑 런던의 신규 레스토랑에 제안하는 솔루션이 동일한 수준의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했어요. 스퀘어는 이미 글로벌하게 확장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코의 그 방대한 네트워크 어디에서든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파트너였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술 제휴는 사실 좀 흔해서 하나요? 뭐 우리 제품 쓰면 파트너사 제품 할인해 줄게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 파트너십이 진짜 강력했던 건 그로서리즈 오너스라는 프로그램 때문이라고요. 이건 대체 뭔가요? 이게 바로 이 파트너십의 활용점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하드웨어 할인이 아니에요.
스퀘어 시스템을 도입한 레스토랑에게 시스코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식자재 구매에 쓸 수 있는 크레딧을 직접 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스토랑 사장님의 가장 큰 고정 지출이 뭘까요? 바로 식자재 비용이잖아요. 준다는 거네요. 와, 이건 그냥 제휴가 아니라 완벽하게 닫힌 고리인데요. 경쟁사가 이걸 어떻게 따라하죠? 바로 그겁니다. 이건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유인책이죠. 최신 결제 시스템으로 바꾸시면 운영이 편해져요. 라는 막연한 제안이 아니라 이걸로 바꾸시면 당장 다음 달 식자재 비용 $500를 아낄 수 있습니다. 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안이 되는 거예요. 기술, 즉 스퀘어의 도입이 곧바로 핵심 비즈니스, 식자재 구매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성과가 어땠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숫자로도 증명이 됐나요? 네, 구체적인 매출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지표들이 이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시스코의 영업 컨설턴트 5,000명 중에 60% 이상이 이 스퀘어 제안을 고객에게 활용했어요. 이건 현장의 영업사원들이 이게 진짜 먹히는구나 라고 확신했다는 뜻이죠. 현장에서 통했다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네요. 그리고 시스코가 진행하는 수많은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됐고요. 더 중요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스퀘어로 전환한 시스코 고객 레스토랑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단순히 비용 절감 효과를 넘어서 스퀘어의 통합 생태계가 실제로 레스토랑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한 뉴욕이 영업 컨설턴트는 이 공동 제안 하나만으로 신규 고객을 무려 12곳이나 유치했다,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회사 소스가 더 신선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는 사원에 다른 무기로 손에 쥔 셈이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스퀘어 덕분에 저는 단순한 식자재 이상의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결제 수수료, 부실한 고객 지원, 낡은 장비로 힘들어하던 고객의 진짜 비즈니스 고충을 해결해 주었죠.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스퀘어라는 도구가 시스코 영업사원의 역할을 바꾼 거예요. 단순한 판매원에서 고객의 사업 전체를 컨설팅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조언과로요. 관계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식자재 납품업체와 식당의 관계를 거래에서 동반 성장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킨 거군요. 자, 지금까지는 플랫폼 기술이 어떻게 판매자, 즉 레스토랑을 돕도 그들을 통해서 공급자, 시스코까지 성장하는 B2B의 세계를 봤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이 동일한 기술이 완전히 반대편, 즉 소비자를 향할 때 얼마나 다른 종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죠. 그렇죠. 시스코 이야기가 판매자를 어떻게 무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 할 빌트 이야기는 소비자의 경험을 어떻게 마법처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우리 모두가 매달 지출하는 바로 월세입니다. 빌트의 출발점이 된 통찰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하더라고요. 주거비는 소득의 30에서 5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지출 항목인데 항공권이나 호텔, 심지어 커피 한 잔에도 있는 보상, 리워드가 유일하게 없는 분야였다는 거죠. 거대한 공백을 발견한 거죠.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대형 관리 회사가 있긴 해도 기본적으로 수많은 건물주들로 파편화되어 있어서 대규모 로열티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빌트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어요. 미국 상위 100대 부동산 관리 회사 중에 무려 70곳과 제휴를 맺어버린 겁니다. 단숨에 거대한 네트워크를 확보한 거죠. 그 결과 미국 4가구 중 1가구가 빌트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게 됐다고 하니 규모의 문제는 해결한 셈이네요. 그런데 단순히 월세를 카드로 내고 포인트를 받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빌트의 진짜 비전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아파트라는 공간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동네 전체에서 살아간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우리가 어떤 동료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아파트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단골 식당, 예쁜 카페, 공원, 편의시설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빌트는 바로 그 동네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보상 생태계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동네 생태계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 생태계 안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경험을 소스에서는 마법 같은 통합 경험이라고 표현하는데 택시와 우버를 비교한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우버에서 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갑을 꺼내거나 카드를 긁거나 영수증을 챙기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죠. 그냥 내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결제라는 과정이 아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매끄러운 경험. 빌트는 바로 그 경험을
동네의 식당, 약국, 상점 곳곳에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마법이지 실제로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된다는 건지 사례를 통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스에 나온 두 가지 사례가 이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약국 체인 월그린스와의 협력이에요. 미국에는 건강저축계좌 HSA, FSA라는 제도가 있는데 의료 관련 품목을 사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영수증 챙기고 나중에 따로 신청해야 해서 귀찮죠. 맞아요. 몇 푼 안 되는 건 그냥 넘어가기 일쑤죠. 바로 그겁니다. 빌트는 월그린스와의 시스템 연동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때 빌트 카드를 쓰면 구매 목록 중에서 어떤 게 환급 대상인지 자동으로 가려내요.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릴 법한 $6짜리 콘택트 렌즈 용액 같은 소액까지 알아서 환급 신청을 해주는 겁니다. 소비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포인트를 준다를 넘어선 귀찮은 일을 대신 해준다는 차원의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이건 정말 마법 같네요. 내 돈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챙겨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 레스토랑 사례는 훨씬 더 감성적인 경험이던데요. 이 사례가 빌트가 꿈꾸는 미래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빌트의 우수 회원이 제휴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빌트 카드로 결제를 걸어두면 바로 그 레스토랑의 결제 단말기, 즉 블록스퀘어 시스템에 알림이 뜨는 거예요. 특별한 고객이 도착했습니다 하고요. 그럼 고객이 주문하기도 전에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직원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빌트 멤버해진 걸 환영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음료 한 잔을 서비스로 준비했습니다. 와, 이건 그냥 할인 쿠폰을 보여주고 받는 서비스와는 경험의 질이 완전히 다르네요. 내가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 느낌? 마치 단골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겠어요. 정확합니다. 이건 거래의 경험이 아니라 환대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결제 시스템 뒤에서 자동으로 일어나죠. 레스토랑 입장에서도 그냥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충성도 높은 고객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겨서 단골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가 보이네요. 앞서 이야기한 시스코는 레스토랑의 성장을 돕기 위해 스퀘어 시스템을 보급했고, 지금 이야기하는 빌트는 소비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기 위해 바로 그 스퀘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요. 동일한 기술 플랫폼이 공급망의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무서운 점이죠. 시스코는 판매자, 즉 레스토랑의 운용 효율을 높이고 성장을 돕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 빌트는 소비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고 그 경험이 자연스럽게 판매자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판을 설계하죠.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레스토랑에 설치된 스퀘어라는 하나의 인프라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시스코와 빌트, 이 두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네트워크 효과의 창출인 것 같아요.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모든 참여자가 이기는 게임을 만들고 있네요. 그렇죠. 시스코의 네트워크 효과는 명확합니다. 스퀘어를 통해 레스토랑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성장하면 그 레스토랑은 더 많은 식자재를 시스코로부터 주문하겠죠. 고객의 성공이 곧 시스코의 성공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윈윈이죠. 빌트의 경우는 그 효과가 좀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빌트는 회원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면 동네 상권이 활성화되겠죠? 활기찬 상권은 그 동네의 매력도를 높이고 결국 빌트와 제휴한 부동산의 가치까지 끌어올립니다. 세입자, 동네 상인, 그리고 건물주까지 모두가 이익을 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거래를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을 넘어서 모든 참여자가 함께 성장하는 통합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구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술은 그저 무대장치나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혁신은 공급자,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그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바로 그 설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레스토랑과 월세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거대한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아무런 보상이나 오늘 이야기한 마법 같은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 여러분의 가장 크고 반복적인 지출은 무엇인가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자동차 할부금일 수도 있고 통신비나 공과금 혹은 보험료일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두 가지 사례를 듣고 나니 다음으로 이런 생태계 혁신이 일어날 가장 유력한 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곳에 어떤 기회가 숨어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